안녕하십니까. RF노트 정의당입니다. 낙뢰로부터 송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의미에서 5파트로 나누어서 제가 송신시설을 오랜 동안 관리하면서 수차례 낙뢰 피해도 경험했고, 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대책도 강구해봤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5차례에 걸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낙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은 낙뢰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낙뢰에 대해서 잘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낙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낙뢰의 성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피대침과 인하도선, 접지, 그리고 피대기 시스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송신시설에 대한 낙뢰 대책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은 첫 시간 방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절연 파괴, 기압 변화에 따른 방전 특성, 아크의 발생 또는 조건, 방전의 종류, 방전의 소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전자의 운동과 운동 속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조건은 먼저 진공 상태에서, 이 식들은 이제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식이겠죠. 자, 첫 번째,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면, 자, 이게 전극을 이렇게 두고 전이차를 두면은 전기장이 형성되죠. 이렇게 전기장이, E라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압을 걸었다고 해서, 그럼 걸면은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그죠?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되겠죠. 자, 그렇다고 전기장이 이렇게 걸었을 때 전자가 여기에서 이 전기장을 타고 이렇게 넘어올까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게 쉽게 이렇게 넘어온다면은 우리가 콘덴서, 이렇게 충전기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없고, 절연체라는 게 있어도, 또 공기 중에도 이렇게 대전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낮은 전압에도 쉽게 뚫고 넘어올 수 있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여기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했는데, 자, A극판, 표면의 전자는 표면이라고 그랬습니다. A극판 도체 내부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러니까 외부란 얘기죠. A극판 도체 외부에 있는 전자, 외부에 있는 이러한 전자들은 이 전기장에서 끌려서 이동을 하게 된다 말이죠. 쉽게. 자, 그럼 외부에 있는 이 전자들은 어떤 전자일까? 이렇게 쉽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전자가? 이것은 아마 A극판에다가 열을 가해서 열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또 이게 전자를 여기다 우리가 놓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전기장에 이끌려서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 전기장에 이끌리는 그 힘과 또 일과, 자, 가속도, 속도, 또 이동 거리에 대해서 여기 이제 식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전기장의 세기가 E라고 할 때, 여기에 어떠한 한 전하가 있다 이러면 이 전하가 이쪽으로 끌리는 힘이 발생하겠죠. 근데 끌리는 이 힘은 이 전하량에다가 이 전개의 세기를 곱해주면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F는 E의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곱해준 값이 된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받는 힘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는 전하에다가 전기장을 곱해준 값, 단위는 뉴턴이고요. 또 한 일은, 자, 이것을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만큼 이동을 했다. 그럼 이동한 거리만큼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F에다가 D를 곱해주면은 1이 된다. W. 이 값은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D분의 V가 되잖아요. 그죠? 자,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분의 전압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D를 곱하면은 D가 없어지죠. 그러면 V가 되죠. 이렇게. 그죠? 전하에다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곱해주면은 한 1이 된다. 그리고 전자의 정지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전자의 무게는. 원자의 무게는 이것에 약 한 1860배 정도, 1860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원자는 질량이. 자, 전자의 질량이 이렇게 되고, 가속도가 알파라고 할 때 가속도는 메타 퍼 세크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네요. 자, 그리고 힘은 이럴 때 힘은 m 알파,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는 것이 힘이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개는 같죠. 그러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가속도 알파는 m분의 ev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ev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럼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 속도는, 자, 운동 속도라는 것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 가속도가 여기 보시면 m분의 e 라지이죠. 여기 m분의 스몰 e 라지에다가 시간 t를 곱하는 것이 전자의 운동 속도다. 자, 여기서 v는 m분의 e,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이것은 상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값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커요. 자,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 이러면은, 자, 속도가 엄청나다는 얘기겠죠. 전자의 속도가. 그죠? 네. 가속도도 크고 속도도 엄청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초당 이동거리도 상당히 크겠죠. 그죠? 이동거리를 D라고 할 때, DT라고 할 때, 자, 속도, 전자의 속도가 이거죠. 자, 이 속도를 적분하는데 0에서부터 T초간 적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초당 이동거리도 마찬가지죠. m분의 2니까, 그죠? m분의 2가 있으니까 2로 나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시간의 제곱이 되니까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속도가 도체에서는 상당히 늦죠. 도체에서는 선의 굵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긴 한데 수 밀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1초에 공간에서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속도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절연 파괴와 전자의 운동 속도인데요. 자, 이것도 좀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전기장 내에서 떠도는 전자는 뭐 열전자 같은 거겠죠. 열전자로 도체에서 튕겨 나온 그러한 전자는 전기장에 쉽게 이끌리지만, 그렇죠. 도체 내부에 있는 전자는 전기장이 강력해지면 이끌리게 된다. 도체 내부에 있는 전자들은 도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어떤 뜨거운 열을 가해서 열전자로 이제 튀어나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전기장이 강력해지면은 이끌리게 된다. 이렇게 이끌리는 전자가 많아지면은 진공 중에서는 거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대기 중에서는 이 전자가 공기와 부딪혀서 공기 분자를 이온화시켜서 색깔을 나타내는데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전이 이제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코로나 방전이 이제 시작되죠. 전기가 아주 높아지면은. 자, 그런데 이 전기장이 더욱 아주 강력해져서 절연 파괴 전압에 이르게 되면은 양도체 표면에, 양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자, 여기서 강력하게 전자가 이끌려 나가겠죠. 나가면서 이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다가 이것이 더 강해지면은, 이제 더 강력해지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표면을 때리겠죠. 표면을 때리면은 때리면서 이게 방전이 일어나고, 또 이게 방전이 일어나면서 이온화된 원자들도 이쪽으로 이동해 갖고 여기를 때리겠죠. 그죠? 원자들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르니까 뭐 속도라든가 힘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얘도 원자도 가서 이쪽을 때리고, 그래서 양극판이 이제 달아오르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점점 더 이온화돼 가지고 여기가 아크 방전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전압이 낮았을 때는, 아주 낮을 때는 전자가 이동하지 못한다. 물론 여기에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이미 열전자에 의해서 나와 있는 전자들은 이끌리지만 내부에 있는 전자들은 더 강력한 전기장이 형성되어야지 끌려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이 강력해지면은 이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의 운동 속도. 자, 전자의 운동 속도는 앞에 식에서 이렇게 스몰 e와 스몰 e와 v를 전압을 곱하면은 1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1은 어떤 질량을 갖는 전자가 v 속도로 이동을 할 때 이 질량과 이 속도의 제곱의 2분의 1 값이 이제 1이 되죠. 줄. 그래서 EV는 이 식이다. 이 식과 같아. 그래서 여기서 V는 전자의 속도죠. 루트 n분의 E 스몰 e V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n분의 이 값이 크다고 그랬죠. 계산해 보니까, 자, 이것은 전압을 루트한 값에 상수가 59만 3천, 그러니까 593km가 되네요. 그러니까 전 진공 중에서 전자의 이동 속도는 593km/s네요. 물론 여기에다가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는 거의 1초에 600km에 가까운 속도로 빨리 날아간다. 그러면은 뭐 주변에 있는 원자나 분자 뭐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속도겠죠. 엄청 빠른 속도.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전압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이 전자의 운동 속도를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적어놨는데, 전압을 예를 들어서 25만 6천 볼트를 가했다. 25만 6천 볼트. 그래서 여기 V에다가 25만 6천 볼트를 곱해봤어요. 그러니까 593 여기에다가 루트 256 이렇게 곱해봤더니 이게 속도가 아니겠어요. 그죠? 전자의 이동 속도. 그런데 이게 30만 킬로미터를 넘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 이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식이 좀 문제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식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높은 전압은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진공 중에서 전자의 이동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절연 파괴 전압입니다. 우리가 이건 대기 중인데요. 대기 중 1기압 20도 1기압 20도면은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그 기압과 기온이죠. 여기서 교류의 경우에는 센티미터당 21kV를 넘어가니까 방전이 개시되고, DC는 센티미터당 30kV를 넘어가니까 절연이 파괴되어서 아크 방전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C, DC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러면은 이 AC가 21kV지만은 실제로 피크 전압은 여기 피크 전압은 루트 2로 곱해줘야 되죠. 297,000kV에 아니 29,700V예요. 29.7kV. 이게 거의 30이나 같잖아요, 그죠? 네, 30kV. 그래서 우리가 DC로 생각해서 센티미터당 3만 kV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10cm일 경우, 10cm일 경우에는 그러면 30만 kV가 되느냐? 30만 300kV가 되느냐? 30만 볼트, 그죠? 30만 볼트가 되느냐? 10cm당. 이건 아니에요. 이건 30만 kV보다는 작아요. 그 이유는 뒷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연 파괴로 아크가 발생하면, 이게 1cm에 3만 볼트 이상을 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크가 발생했다. 그럼 양극 사이에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 도전율이 급상승하여 양극의 전압을 낮추어도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은, 자, 이런 아크 발생은 에너지가 작으면 아크 발생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에 일어나는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전기도 바짝 하는 경우가 있죠. 아크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아크가 발생되자마자 에너지가 금세 소진이 되기 때문에 뭐 올바른 아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짧고 약하죠. 자, 이 아크가 전압원이 있어서 아크가 발생해도 전압이 죽지 않고 전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이 아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양쪽 양극 사이는 아크가 발생하면은 고열에 의해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서 도전율이 급상승하고 또 양쪽 극의 그 전압원을 낮춰주지 않으면은, 아주 극도로 아주 낮게 낮춰주지 않으면은 이 아크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크를 멈추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적인 용어로 소호라고 말하더라고요. 호는 아크를 말하고, 소자는 아마 우리가 소화기 할 때 한자, 그 소자를 쓰는 것 같아요. 소호, 아크를 이제 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크를 공부를 하는데 기압의 변화에 따른 방전 특성, 기압의 변화.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1기압 20도일 때의 그 방전이 센치당 3만 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방전 특성이 변한다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오죠, 그죠? 이 가이슬러라는 분이 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극을 넣고 방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극을 이렇게 삽입해서 이 방전 실험을 한 최초로 여기에 저압, 압력이 낮은 진공 이런 기체 방전관을 이 가이슬러라는 분이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 이 크룩스라는 분이 또 이걸 발전시켜서 여기에다가 밸브를 만들어서 공기를 더 빼서 여기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죠. 우리가 1기압인데, 그죠? 이렇게 기압을 계속 줄여가면은 뭐 이제 나중에 완전한 진공이 이룰 수 있겠죠. 이렇게 진공도를 조절해가면서 이런 방전 특성을 연구한 분인데, 또 이분이 음극선을 이제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의 톰슨이라는 분은 이런 음극선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방전관 내부, 이 내부의 기압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방전 특성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전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좀 양이 많아서 그림이 커서 뒷페이지 설명하고 다시 여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파센의 법칙, 파센스 로우. 파센의 법칙 또는 파센의 커브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커브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파센의 커브라고 하는데, 자, 이 파센의 커브는, 자, 왼쪽 이 Y축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전압을 나타내요. 전압을. 그러니까 블랙다운 볼테이지죠. 절연 파괴 전압. 자, 이것은 절연 파괴 전압을 나타냅니다. Y축은. 근데 X축은 좀 묘해요. 보면은 거리, 거리와 압력 두 개를 곱해서 표현한다니 이게. 거리가 고정이 되면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압력을 고정시키면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압력을 P라고 하고 거리를 D라고 해요. 그래서 P 곱하기 D. 그래서 압력은 토르, 거리는 센티미터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토르라는 것은 소리첼리가 수은주 시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분의 공로를 생각해서 단위를 토르라고 하는가 봅니다. 토르는 여기 밀리미터 HG하고 같은 값이에요. 이걸 읽을 때 저도 밀리 HG라고 읽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밀리미터라고 읽더라고요. 밀리미터 HG. 우리도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미터 HG. 자, 1기압은 760mm Hg죠. 우리가 그 토리첼리가 시험을 할 때 이 수은주를 이런 관에다가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 수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았죠. 그 처음에 담을 때는 이 수은주가 가득 찼었는데 이걸 이 수은 속에서 서서히 이렇게 기립을 했을 경우에 수은주가 이 끝에 있지 않고 이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길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760mm라는 거, 밀리미터 760mm라 이거 요게 76cm 높이가. 그래서 토리첼리는 자, 원래 가득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만큼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압력이 아주 높으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기압이 대기압이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이것이 이만큼 와서 이제 멈췄다. 대기압이 힘이 아주 약하면은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는데 대기압 때문에 멈췄다. 그럼 요 위의 길이는 얼마냐? 이 길이.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길이는 더 길어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아무리 길어도 수는 내려와서 이 자리에 멈춘다. 여기서 이 높이는 이 기압의 높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압은 요 수은주 760mm 정도의 높이를 올려주는 압력에 해당되고, 물의 경우에는 한 10m 된다. 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1기압은 760mm Hg 또는 1013.25 헥소파스칼 이렇게 쓰는데, 과거에는 밀리바로 썼는데 이제는 헥소파스칼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1013 헥소파스칼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로 표현한다. 물의 높이를 따진다면, 이걸 물로 이렇게 시험을 한다 이러면 물기둥의 높이가 이게 이제 10m가 되는 거죠. 1033.23인가 이렇게 되죠. 밀리미터. 네, 높이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자, 이 위의 진공은 아무리 높건 낮건 상관없이 어쨌든 10m.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수도 10m가 넘으면 펌프로 뽑아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10m 이내에서는 우리가 진공이 되니까, 진공되면 진공 펌핑이 되는데, 우리가 10m가 넘으면은 이 진공 펌핑보다 이 압력이 더 크니까 바로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단위가 아닙니다. 제가 물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봐야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1기압이라 이러면은 1기압, 우리가 센치는 1cm라고 봅시다. 1cm, 1cm, 센티미터라 보고, 기압을 보면은, 자, 1기압은 760토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 200, 300, 400, 500, 600, 700, 60 이쯤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한 이쯤이 되나요? 한 이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1기압 1cm 간격, 1cm 간격에 1cm 간격의 1기압 상태에서는 몇 볼트의 방전 전압이 3만 볼트라고 그랬죠. 자, 이거 볼까요?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가 10의 4승이면은 여기가 만이 되네요, 그죠? 만, 2만, 3만, 그리고 여기 3만 볼트면 브렉다운 볼트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 보면은 거의 맞다, 거의 맞죠, 그죠? 네. 이것도 실험한 값을 데이터를 적은 것 같은데, 자, 이 식이 이제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전압에서 3만 볼트 정도 나오니까 맞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내는 식을 보니까 기압이 낮을수록 브렉다운 볼트지가 점점 떨어지네, 그죠? 자,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1토르가 되겠네요, 그죠? 자, 1토르에서 거의 1토르 정도에서 방전 전압이 가장 낮아요. 그럼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러면은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면은 0.2, 3, 4, 5, 6, 한 0.6토르, 0.6 내지 1토르에서 가장 쉽게 방전이 된다. 여기는 보면 전압이 여기는 100V, 200V, 한 250. 자, 1cm 간격에 한 250V 정도에서 방전이 일어나요.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1cm.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파센의 커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기압이 여기는 0.1토르죠. 0.1토르. 여기에 10에 마이너스 2승하면 0.01토르. 10에 마이너스 3승하면 0.001토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진공이면 어떻게 될까요? 10에 마이너스 무한대성이 되겠죠, 완전 진공은, 그죠? 네, 어쨌든 이 그림을 볼 때는 자, 0.6토르 0.6토르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주 급격히 브렉다운 볼테이지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컵은 뭘 하냐면은 뭘 얘기하는가 이러면 진공 중에는, 그죠? 진공 중에, 자, 요 정도 약간 기압이 낮은 상태, 기압이 약간 낮은 상태는 아니죠. 1토르 정도에서는, 1토르 정도의 진공에서는 방전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된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기압이 빠지면은, 기압이 낮아지면은 절연 파괴 전압은 급격히 상승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는 방전이, 브렉다운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또 거리가 멀어지거나, 거리가 멀면 당연히 방전 브렉다운 볼테이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리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해도 1cm라도 압력이 높아지면 자꾸 높아지면 브렉다운 볼테이지가 같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압력을 아주 낮게 하거나 할 때는 방전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 우리가 1기압 이내에서, 1기압 안쪽에서 방전이 일어나기가 쉽다 하는 것이 이 파센의 커브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은 파센의 커브 특징을 보면은, 자, 이 PD의 크기하고 브렉다운 볼테이지하고가 정비례가 아니에요. 정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정비례가 되려면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보면은 이 기울기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가 1이 안 돼요. 1보다 작아요.
그죠? 이걸 뭘 얘기하냐 이러면은 우리가 1cm일 때 3만 볼트라 이러면은 10cm면은 30만 볼트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10배로 컸을 때 이게 2배, 3, 4, 5, 6, 7, 한 8, 한 7.5? 한 7.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3 정도? 23 정도? 예. 자, 10배면은 이게 30만이 아니고 30만 킬로볼트가 아니고 23만 킬로볼트 정도에서 이제 방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커브가 기울기가 1 이하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그 토루에 여기 센티미터 단위가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밀리미터 단위네, 그죠? 밀리미터 단위. 여기는 1cm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1m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mm. 이렇게 아주 짧은 1mm를 기준으로 해서 파센의 커브를 적용했는데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 이하에서는 거의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10의 1mm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1mm인데 여기 10만 볼트면 10만 볼트죠. 1mm에 10만 볼트면 뭐 굉장히 이게 절연도가 좋은 거죠. 그죠? 진공 중에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기체에 따라서 전부 방전 특성이 조금씩은 달라요. 전체적인 유형은 같아요. 그죠? 전부 이러한 모양을 가져요. 그죠? 그런데 조금씩 특성은 다르죠. 여기에 보면 뭐 O2, CO2, H2, 뭐 이렇게 네온, 헬륨, 아르곤 뭐 이러는데 아르곤이 가장 낮은 전압에서 방전이 돼요. 그리고 기압도 어느 정도 높은 데에서도 방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보면 토르 센티미터니까 우리가 아르곤 용접을 할 때 용접기가 거의 물체에 거의 닿죠. 그죠? 아주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뭐 한 이 정도 된다고도 볼 수도 있죠. 여기는 대기압 중에서도 거의 한 100볼트 정도에서도 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아르곤 같은 경우에. 그죠?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방전도 쉽고 또 어떤 물체를 산화시키지 않고 또 활성화시키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르곤을 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죠. 아르곤을 용접하면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또 이렇게 아주 낮은 전압에서 용접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죠. 아르곤 가스의 특성이 이렇다 하는 것도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아크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면은 플라즈마가 발생되죠. 아크에 의한 플라즈마 발생 및 발생 조건에 대해서 잠깐 또 보면은, 자, 전기장이 강력하다고 그랬죠. 즉 도체 내부에 있는, 도체에 흐르고 있는 전자가 반대 극성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전기장, 이러한 전기장에서 전자는 양극을 향해 가속되며 직진한다. 그렇죠? 두 개의 선이 있을 때 여기에 높은 전압이 가해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 도선 내부에 흐르는 전자가 일로 튀어올 수 있는 정도의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러면은 여기 전자들은 이쪽으로 뛰어넘어오겠죠. 자, 뛰어넘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압이 제로에서 전압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일반적으로 이런 전압의 낮은 전압에서는 자유전자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전압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전자들이 직접 뛰어넘기 시작하게 되겠죠. 직접 이제 뛰어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코로나 방전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 범위는
코로나 방전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전자가 뛰어넘긴 넘는데 아주 대량으로 뛰어넘어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도로만 뛰어넘죠. 코로나 방전.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딱 넘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크 방전이 일어나죠. 아크 방전이 일어나서 플라즈마를 형성하게 되죠. 여기서는.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충분히 가속된 전자들은, 자, 여기서 전자들이 뛰어넘어서 이 전장이 이끌릴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넘어온다고 그랬죠. 충분히 가속된 전자들은 기체 원자와 부딪히죠. 기체 원자를 충격하여 전자를 분리시켜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시키게 되죠. 그래서 전자를 증가시키고 분리된 2차 전자들도 가속되어 3차, 4차 이렇게 증식이 되면서 기체 분자를 충격하여 이온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기체가 타고 빛을 내면서 또 아크에 의한 고열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저항이 매우 낮은 플라즈마 도전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속되는 전자들은 여기에 있는 기체 분자들을 때려서 빛을 내면서 이온화시켜서 이제 빛을 내게 되죠. 더 가속이 되면 이제 전자와 원자들도 분리되어서 아크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렇게 형성된 이 플라즈마는 저항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엄청난 전류가 이쪽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전기의 세기가 일정할 때, 자, 이 사이에 전기의 세기가, 전기장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양쪽 극성이 너무 가까우면, 여기가 극성이 가까우면, 너무 가까우면, 자, 너무 이렇게 가깝다 이러면은, 전기의 세기는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전기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보다 여기는 전압은 낮겠죠. 전기의 세기가 같으니까. 같은 조건이라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양쪽 극성이 너무 가까울 때는 전자의 가속 시간이 짧죠. 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가속될 만한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속이 못 된다 이거죠. 물론 전압이 높으면은 빨리 가속이 되지만은 같은 조건일 때, 여기와 여기가 전기장이 같을 때 가속 시간이 짧아서 기체를 이온화시킬 수가 없다. 즉 아크가 일어나기가 여기보다는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또 똑같은 조건입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이 너무 낮으면 전자의 속도는 충분하지만은 충돌할 기체가 없어 이온화가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파센의 법칙에서도, 파센의 커브에서도 이렇게 되어서 이 진공일 때는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죠. 전압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러면은, 이게 여기에 기체가 없으니까 이온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기체를 이온화 시켜야지 많은 원자들이 형성되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기체를 이온화 시키려 해도 압력이 낮으니까, 기체 분자가 작으니까 이온화 시킬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돌할 기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압이니까, 기압이 낮으니까 기체 분자가 거의 없겠죠, 그죠? 이런 없는 상태에서는 이온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전되기가 어렵다. 거리가 너무 짧아도 방전하기가 어려운 것은 가속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세기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이 너무 높으면, 자, 기체가 낮을 때는 왜 방전이 어려운가?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높은가? 기체가 없으니까, 기체가 너무 없어서 기체를 이온화 시키지 못하니까. 이온화가 돼야지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온화 되지 못하니까. 근데 압력이 너무 높을 때는 기체 분자가 너무 많죠. 너무 밀집해 있어 가지고 기체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자, 전자가 가면서 충돌을 하면서 깨뜨려야 되는데 여기도 부딪히고, 가속이 될 만하면 또 부딪히고 하니까 역시 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도. 그래서 충돌이 너무 잦아서 가속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온화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전이 어렵다. 여기도 방전이 어렵다. 그래서 요 사이만 1기압 이내, 여기가 이제 방전이 쉽다. 그래서 우리가 방전이 안 되게 하려면은 기압을 낮게 하든가 기압을 높게 해야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대기압이 1이 돼서 비교적 조금 높은 편이에요. 만일 여기라 이러면 큰일 나겠죠.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송전 배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방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방전은 이 파센의 법칙에 의해서 방전이 이제 방전 전압이 정해진다. 이런 우리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이 전부냐 하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두 개의 방전하는 이 극판의 모양에 따라서도 이 방전 전압이 달라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평평하죠, 그죠? 플랜 대 플랜. 또 여기는 이렇게 반구형이 있고 여기는 평평한 면. 헤미스페어인가요? 헤미스페어. 여기는 헤미스페어, 여기는 플랜. 또 이런 경우. 여기는 뾰족한 돌침. 콘이라고도 하고 돌침이라고도 하고. 자, 여기는 또 평면이고. 자, 근데 요 간격을 0.5cm, 1cm, 1.5cm 각각 적용을 해봤을 때 브렉다운 볼테이지가 여기서는 11.25kV, 0.5에서는 1cm에서는 21kV. AC인가 봐요. 여기서는 AC니까 21kV였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1cm일 때 22.5, 조금 더 넓고. 자, 여기가 피드침처럼 뾰족한 곳이죠. 여기는 뾰족할 때는 다른 데는 0.5cm가 11kV, 14kV, 여기는 4.5예요. 굉장히 낮네요, 그죠? 굉장히 낮아요. 자, 여기는 1cm일 때 9kV.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도 방전이 잘 일어나고 또 덜 일어날 수 있다. 모양에 따라서. 여기가 뾰족할 때는 굉장히 낮은 전압에서도 방전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 평평한 것보다는 또 이렇게 반구형, 둥근 경우가 더 좋은 경우이기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송배전 선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둥근 모양이죠, 그죠? 둥근 모양.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방전도 이런 둥근 모양이 좀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걸 보니까. 자, 첫 번째 시간이 아직도 반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